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프시죠? 학교 교과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 가르쳐요? 진화 가르쳐요? 네,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배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20년 학교에서 지나고 배우다 보면 진화가 사실처럼 믿어지고 창조는 점점점 신화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도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직 졸업 못하고 유급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잠깐만요. 이거 좀 바꾸고요. 여러분 그 과학에서는 증거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증거가 있느냐 확인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죠? 그럼 사실은 저게 거짓말이에요. 언뜻 보면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확인은 없어요. 자, 여러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이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덩어리였다가 점점점 식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와중에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가 수억 년 지나는 동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생명체들도 발전해 온 거다. 이게 진화론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진화론을 배울 때 많이 보게 되는 기본적인 그림이 바로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아메바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꾸자꾸 변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난 거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진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나리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야 해요. 맞죠? 진화가 맞다면 다른 동물들이 변해서 개구리가 된 거잖아요. 맞죠? 처음부터 개구리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 표정에 동의가 안 되는 표정이시네.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풀리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뭐죠?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네, 박쥐.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쥐도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 맞다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는 당연히 아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 저 박쥐가 진화로 생긴 게 맞다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어요? 네, 보통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가끔 어떤 학생들이 박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박쥐니까. 하여튼 그런 학생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됐건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됐건 변했다는 증거 확인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요 이 척추동물,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육지동물들이 없었고 진화 초기에는 물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먼저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해갖고 육지로 외출을 다니려다 보니까 개구리 같은 것들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얘네들이 육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육지 살기 좋은 이민 가자 이래가지고서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 종류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저질러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됐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쥐는 날개도 있고 새끼를 저질러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먹이 동물과 날아다니는 동물의 양쪽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럼 얘도 진화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저질러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저기서 자꾸 뛰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쥐 종류 쪽에서 박쥐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쥐 종류가 진화돼서 박쥐까지 변하려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보잖아요. 여러분, 이 쥐가 점점 지나면서 박쥐까지 변해가려면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거쳐야 되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어느 날 갑자기 박쥐로 변했다 이렇게 우기려면 신앙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건 더 이상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 쥐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를 해가야 되는데, 그럼 보통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고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얘기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 수천만 년 동안 변한 게 맞다면 이 쥐에서 박쥐까지 변하는 중간 단계가 역사 속에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진화가 맞다면 수천만 년 동안 몇 단계가 거쳐져야 돼요? 이제 가끔 어떤 학생들이요, 3단계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또 이제 그 학생도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이렇게.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 몇 단계 거쳐야 돼요? 수천만 년 동안. 정답은 셀 수 없이 많아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적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많이 발견될수록 현실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적을수록 믿음으로 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 살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서너 마리요?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 우그룹을 살고 있었어야죠. 여러분, 특히 쥐나 박쥐 종류는 얼마나 번식을 잘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수천만 년 동안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개체 수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어졌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너무 웃기나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수천만 년 동안 진화가 일어나는 게 맞다면 쥐나 박쥐가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쥐나 박쥐 화석이 더 많이 발견돼야 돼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발견돼야 돼요? 왼쪽이겠죠?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이 발견돼야 될 것 같아요? 진화가 맞다면? 그랬더니 그 학생 끝까지 1.5배 이러더라고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땅 팔 때마다 괴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시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당연한 얘기들이죠.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당연한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혼수 상태였으니까. 아니, 여러분, 이건 바보가 아니라면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 발견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무려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이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아요. 둘 다 박쥐예요. 여러분, 진화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 안 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진화해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박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석률이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퍼센트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 통계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80% 이상이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육지 동물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10,000종류가 살고 있다. 그럼 그 중에 8,000종류 이상을 화석으로 발견했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는 게 화석은 이제 충분히 많이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확률적으로 보나 통계적으로 보나 그동안 발견한 화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도 그 결론이 틀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화석을 충분히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소위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단계 화석하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화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마지막 단계 화석들은 발견되는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화석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화가 일어난 게 맞다면 마지막이 더 많아야 돼요? 연결해주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연결해주는 게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없어요. 혹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뒤집어놔도 저게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까지 없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요? 원래 없었던 걸까요? 그럼 이 정도 상황이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무심코 배웠던 진화론과 성경에서 근거하는 창조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통의 주사로부터 변해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그게 아니라 사람 따로, 날 따로 그 조상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확인되려면 개 안에서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발견되는 것은 진화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유전의 법칙으로 충분히 다 설명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뿌리가 되는 증거들이 확보돼야 돼요. 맞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쫙 전개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화석을 뒤져도 이 밑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교과서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조사해보세요. 과거에는 이것을요 실선으로 연결해놨었어요. 그러다 이게 점점 확인이 안 되니까 저걸 점선으로 지금 해놨어요. 저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다는 얘기는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졌죠? 네. 그럼 처음부터 어느 모델이 오라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 우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 자체만 들여다봐도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옳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이거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들요 시리즈로 한번 발견해서 가져와 보세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확실한 증거 없다고 그랬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6월들 다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예요. 이 둘은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침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죠. 그렇지만 원숭이와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원숭이들을 만드셔서 오해를 받으실까? 아니 여러분, 얘네들만 안 만들어놨어도 동물이 변해서 사람 됐다는 이상한 논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얘네들은 없애야지 진화론이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만드시는 바람에 얘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그런 주장들을 믿게 된 거잖아요. 저 같으면 원숭이 안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숭이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특별하게 만든 건지 제일 가까운 원숭이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 서로 비슷해야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원숭이는요, 비슷하지만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거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고급 교육을 시켜도 엄연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원숭이를 아예 다르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 닮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원숭이와 같았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이 맞다면 신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은 원래 누구 닮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신을 닮아서 신의 아들, 딸처럼 기가 막히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상당히 우아해지신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돼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맞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고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문제지, 사람은 정말 신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비하고 귀한 사람이 짐승이 변했을 때 그러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냐 하는데, 그럼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인간은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만드신 분을 떠나서 너무나 오랫동안 AS를 못 받고 방치됐기 때문에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망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그 숙제가 뭘까요?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 이름 짓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아이 낳고 이름 지으려고 했더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동물의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말로 느낌까지 표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도 이 카, 르 이게 다 어감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럼 그 동물의 특징을 뉘앙스까지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려면 뛰어난 직관과 분석 능력, 완벽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마음에 안 든다, 딴 거로 바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만 이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이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죠? 그럼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사자가 매축에 시골에서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당나귀래. 그럼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러면서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준 다음에 그대로 기억한 거예요. 좀 많이 부러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입생 하나가 이 모임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을 이 많은 인원을 만나자마자 이름 한번 딱 들어보니 다 기억하더라.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근데 요즘도 그런 정도의 능력,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영화 중에 그 레인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스틴 호프만 주연 옛날 영화라서 모르나요? 하여튼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담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랬던 아담에 비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그나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 받는 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이 절전 모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시간을 버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다음 모임에 와서 똑같은 강의를 해도 새로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한심해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담이요 900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100살 가까이 치매 안 걸리고 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요. 맞죠? 네. 그럼 아담이 900년 살았으면요, 전공이 수십 개 돼요. 서로 다른 전공을 통찰하는 능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몸 하나 다스리기도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발전해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심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프로를 쓰고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10%가 안 돼요. 10%는 정말 많은 거예요. 5%, 3% 이렇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호모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거 떼어내면 찔러질까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 잠깐 정리해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딱 하나입니다. 진화론 증거가 없다고 했죠? 근데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예,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시면 8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이 있어요. 무슨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걸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언뜻 앞에 나왔는데
연속적인 중간단계.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시리즈. 여러분 이 연속적인을 빠뜨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중간단계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화의 중간단계 화석으로 배우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조새예요. 아시죠? 네. 여러분 이 시조새 화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진화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화론에서는요, 이 도마뱀 종류가, 파충류가 날개를 갖게 돼서 새로 진화했다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 줄 만한 증거가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 종류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있죠, 부리에 이빨도 있죠, 꼬리 깃털에 뼈도 있죠. 이거 도마뱀의 특징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푸드덕 하면서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진화한 거 아니냐. 진화의 증거가 발견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속은 겁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도마뱀에서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간 게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도 발견돼야 되지만 도마뱀과 시조새를 연결시켜주는 증거들 확인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진화가 일어난 게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가 더 많아야 돼요? 아니면 이걸 연결해주는 것들이 더 많아야 돼요? 연결해주는 것들이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시조새 화석들 뿐이에요. 이거 연결해주는 이 시리즈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연결해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시조새는 뭐냐?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결론은 이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증거가 불확실하면 끝까지 의심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죠.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도마뱀과 시조새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연결시켜주는 확실한 증거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 파충류와 이 시조새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에요? 아직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울 때 신앙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놀랍게도 과학 시간에 과학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종교교육을 받은 거예요. 진화라는 종교를 믿도록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또 우기나요? 아니에요.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화론의 문제점은 단순히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중간 단계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한테요, 저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 얘기만 하면 신경질 내니까 아세요? 짜증나요. 우리 딴 얘기 하자 이러면서. 근데 저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 있었던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한 10년 전쯤이에요. 여러분 동국대학교가 불교대학교죠.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불교문화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3월 초까지쯤 되면요, 자체적으로 심포지움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불교에 관해서 심포지움을 열다가 10년 전쯤에요, 그분들이 무슨 재미있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 해 주제를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불교인들도 뭐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심포지움을 열어갖고 창조론 쪽 강사한 사람, 진화론 쪽 강사한 사람, 불교 쪽 강사한 사람 세 사람을 40분씩 발표하게 하고 거기 모인 청중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동국대학교 내 강당에서. 그래갖고 이제 창조론 쪽 강사분들이 다른 분들이 다 바쁘다고 저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화론 쪽 강사로는요, 모 대학의 초파리 돌연변이 연구하시는 그런 거 참외 같은 거 깎아놓으면 조그만 날파리 날라오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과일파리라 그래가지고 세대가 짧아갖고 돌연변이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생 연구하신 어느 교수님, 저보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불교 쪽은 저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오 교수님이 또 오셔서 불교 쪽에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첫 순서였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불교대학교잖아요. 심포지움을 열어서 사람들이 쫙 모이는데 대부분 불교인이거든요. 거기다가 앞에 한 두 줄은요,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쫙 앉아있어요. 제가 그때 기분이 좀 특별했어요. 강의에 딱 올라갔더니 막 정장을 한 스님들 멋있더라고요. 쫙 앉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창조론 막 강의하려니까 기분이 삼삼하더라고요. 아마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실 거예요. 스님들 잔뜩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요 내용 있죠. 지금 방금 요 내용. 요 내용을 40분 만에 지금 요 내용하고 그 뒤에 이제 창조의 증거 그 두 가지를 요점을. 그리고 제가 모든 걸 심포지움 강의할 때는요. 학술 발표하듯이 때 딱딱하게 안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듯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요. 스님들도 재밌으니까 깔깔대고 웃고 재밌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석이 없다 얘기하고 창조의 증거 두 가지 딱 얘기하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 순서가 모 대학의 도연변이로 진학을 연구하신 교수님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요 발표하는 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본인이 평생 동안 진화를 긍정적인 관점으로만 연구를 했지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저런 문제점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요,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쉬운 내용이면서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하니까 너는 명확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발표한 내용들이 다 사실인 거예요. 이분이요, 그냥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올라오더니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좀 더 준비를 해오는 건데 그냥 요청 받으니까 본인이 연구하던 테마 대충 이제 정리해갖고 그거 이제 발표하러 오신 거더라고요. 원고 적어갖고 그냥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한마디 뭐라고 하더니 본인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기 친구들이 나이가 들더니 자꾸 교회를 간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좀 솔직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제가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 언급 없이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본인이 준비한 원고만 다 읽더니 내려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 사실은 기초고 거기에 좀 더 뭐 이렇게 이론들을 배울 뿐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안 배워요. 가능성만 배우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진화론자들이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화론이 객관적인 사실이려면, 역사적인 사실이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사실 저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진화론을 전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저 문제는 언젠간 해결될 거라고 놔두고 발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땅속을 뒤져봤더니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점은요, 단순히 중간 단계 와서 해결된 게 아니라 무슨 중간 단계요? 근데 이제 연속적인 중간 단계 얘기하면요, 또 이제 속는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쥐에서 박쥐까지 연결하는 연속적인이에요. 근데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이런 쥐 내에서도 종류가 다양하죠. 새랑쥐부터 큰 쥐까지 다양하죠. 쥐 안에서 다양한 품종들을 쫙 정렬해 놓고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있으니까 뭔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점점 변하면 박쥐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피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연속적인은요, 서로 다른 종류를 연결해주는 연속적인입니다. 이 종류 안에서 연속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그거는 유전자가 어떤 조합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형제들 간에도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유전적인 문제이지 진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를 연결해주는 연속적인 중간단위라서. 그럼 여러분 이거 연결해주는 게 없다는 얘기는 주의 따로, 박주의 따로죠. 종류대로 따로따로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 자체를 확인해도 종류대로가 맞고요. 성경 기록도 종류대로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인정하고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짧은 기록 속에요.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읽다가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야, 나한테 2번만 얘기해도 내가 알아들을 텐데 10번씩이나 반복을 했다. 지겹게 잔소리처럼. 근데 여러분 되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강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10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10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배우는데 실제로 증거가 있다고 배웠다고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단위에서. 연속적인 중간단위에서 배웠다는 얘기는 종류대로 따로따로. 아직 여러분 좀 심플하게 생각해봐도 정말 진화가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들이 거의 무한대로 많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땅 파낼 때마다 괴물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저기 없어요. 자, 여기까지